자,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30일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도로가 계획된 지 무려 10년 만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국토부와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리포트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강변북로와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총 연장 35.2km에 총 사업비 2조 3천억 원 규모로 투입되며 개통이 완료되면 파주에서 서울까지 1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고속도로를 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주식회사 서울-문산 고속도로에 맡기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10년이 지난 지난달 30일에야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와 파주시 모두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고양시의 한 마을의 경우 공항철도가 지나가면서 마을이 이미 갈라져 나간 상황인데 서울-문산 고속도로로 인해 또 한 번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건 사업으로 추진됐던 도로도 막히게 생겼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이 기존에 다니시는 길 위로 이렇게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저희가 관통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길이 끊기게 되죠. 주민들은 지하화를 통해 도로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곳은 성토 방식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흙을 쌓아 도로를 건설하는 성토 방식은 공사비가 저렴한 반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전체 구간의 71%가 성토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실제 이게 성토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아파트 3층 높이로 뚝을만 들어 지나갑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마을 단절, 도시 단절이 되는데 4년간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요구해온 파주시 원롱면에서도 성토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앞에는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고요. 마을 바로 뒤로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지 않겠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한번 될 때는 되라, 갈 때만 한번 가봐라.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건설 비용 탓에 어쩔 수 없지만 성토 방식이 일반적인 건설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교량으로 하면 차이는 많죠. 예. 교량이 좀 많이 비용이 좀 건설 비용은 좀 훨씬 높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다 그 성토로 가는 게 이제 도로 건설할 때 좀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 국사봉 구간입니다. 국토부와 시행사는 이 산을 깎아 휴게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인 반면 고양시와 주민들은 환경훼손은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꼭 하려면 교각을 해가지고 소음, 분진 대책을 세우고 국사봉 터널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도 강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노선이 어디로 간다고 설명해 준 적도 없고. 환경부에서는 일단 고양시와 주민 의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사봉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며 환경 영향평가를 조건부로 승인해 준 겁니다. 현재는 국사봉 구간만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사업 실시 계획이 승인된 상태. 고양시는 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승인을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그만 도로도 아니고 8m, 9m, 10m 고성수로 올라가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인접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추후에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양시가 요구하는 거,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풀기 위해서 이제 실무자들이 어떤 좀 그렇게 절차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6년 착공해 201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던 서울-문산 고속도로. 수많은 갈등 끝에 10년 만에 착공했지만 여전히 주민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2020년 개통 목표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네, 서울 문산 고속도로 착공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이동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과 문산을 연결하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성토로 이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거센 것 같기도 해요. 이 성토의 단점을 조금 더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리포트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성토의 가장 큰 단점은 흙을 쌓아서 이 도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마을 간의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을 가로질러서 이 도로가 나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어린이집을 밀어내야만 이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을은 두 동강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요. 이렇게 성토 방식으로 도로가 건설이 되면 이웃 간의 단절도 불가피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을 가려면 또 이웃집을 가려면 빙 둘러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지하화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교량으로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차선책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으로 만들다면은 이제 입체 교량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로 기둥 사이로 얼마든지 통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량으로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토 방식으로 이렇게 도로가 지어지면은 이 아래쪽으로는 터널 박스라는 것이 설치가 됩니다. 이 터널 박스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나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죠.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토끼굴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교량들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 한 43곳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대부분이 4.5m 폭이 4.5m에 불과한 그런 작은 규모의 그런 터널 박스가 설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양쪽에서 교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요즘 보행자들의 안전도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행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도는 전혀 설치하지 않는 그런 터널 박스여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대안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화, 교량, 그리고 터널 박스. 근데 터널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 또 지적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공사에 그런 문제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 수렴이 전혀 절차가 없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주민들과 지자체 모두 주민 의견 수렴이나 자기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시행사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는 의무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2012년에 고양시에서 워낙 주민 반발이 많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국토부에다가 자연 불확별로 주민 설명회를 해줘라.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직접 좀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알았다, 자연 불확별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한마디로 약속을 한 거죠. 공문상으로 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이 주민 설명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고 약속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양시에서, 물론 이제 고양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도로가 나는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고양시에서 현재 개최를 하고 있고요. 마을을 돌면서 개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의견들을 국토부에다 전달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이제 서울 문산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고는 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제 민작 고속도로 개통에 대해서 그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어떤 곳들이 있나요? 서울 문산 고속도로뿐만 아니고요. 현재 광명 서울 고속도로와 수원 광명 고속도로가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북쪽 지역에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있고, 이 가운데 광명 서울,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수원 광명, 이렇게 세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고속도로들은 서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익산과 수원, 서울 문산을 연결하는 국토 서부 간선도로망의 한 축으로 그렇게 건설이 될 계획입니다. 또 이 도로는 나아가서 서울과 문산, 또 개성, 평양으로 이어지는 통일에 대비한 기반 시설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자 계획인데요. 네.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이 서울 문산 고속도로처럼 굉장히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나서서 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도 일부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또 교량을 설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광명 고속도로는 그래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들어가서 현재까지 공정률이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네. 서울 문산 고속도로는 지금 착공이 됐고요. 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수원 광명 고속도로는 이미 6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 끼어 있는 광명 서울 고속도로만 네. 아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가장 위쪽과 가장 아래쪽을 그러니까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좀 더 강행을 해서 네. 공사에 착수를 해서 그러면 제일 윗부분과 제일 아랫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데 가운데에 끼어 있는 부분들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위 아래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가운데 너희들은 안 하냐? 너희들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고속도로라는 게 지역과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설인데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 건설 주체와 주민 간의 소통은 안 되고 있는 일방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고속도로 건설 워낙 대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란거리도 많이 있는데요. 모쪼록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